이 어느 아내가 있었어요. 뭐 상간남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했다고 했어요. 그 당시에는 그냥 온통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답니다. 그냥 뭘 해도 그냥 입에서 그냥 콧노래가 흥얼흥얼 하고 막 나오더래요. 그냥 마치 자신이 무슨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대요.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니까 집안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. 이 반면에 이 남편은 뭐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싫었답니다.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날부턴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대요. 왜냐면 자기는 자꾸 막 그런 핑크빛 그런 기억만 하고 싶은데 이 가족들은 자꾸 자기를 현실로 끌어들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싫었던 거겠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파민이요,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. 자기 자신의 생활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버리잖아요. 아무튼 이 아내는요, 상간남을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났대요. 그러다가 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다가, 그러다가 어쩔 때는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일주일 내내 그 상간남을 만나러 다녔다고도 하더라고요. 상황이 이러하니까 남편이 바보가 아닌들 눈치를 못 채겠냐고요. 그래서 걸렸어요. 결국은 이제 집은 난리가 났겠죠. 그랬는데 이 아내는 오히려 뻔뻔하게 남편한테 막 대들었대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네가 나한테 여지껏 했던 행동들을 생각을 해봐라. 나 이미 그 전부터 이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. 그랬는데 내가 남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파탄의 원인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보니까 넌 역시 뻔뻔하다. 이러면서 남편한테 계속 대들었답니다. 이 남편은 당연히 이 아내의 이러한 행동에 이제 기가 막혔겠죠. 그래서 결국 그냥 이혼을 생각을 하고 이제 양쪽 집 부모님들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해버렸대요. 이제 안 살 거니까. 그래도 이 남편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게 이 장인 장모님이 딸 편, 그러니까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위, 이 남편의 편을 들어주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 장인 장모님이 이 남편한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면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을 많이 위로를 해줬답니다. 그리고 그 아내한테는 아주 막 심한 욕설을 하면서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 아내는 괜찮았어요.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. 상간남을 그렇게 믿었답니다. 이 상간남하고는 항상 우리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그때 다 이혼하고 우리 같이 재혼해서 같이 살자,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었대요. 그랬는데 이러한 불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좋아서 만나고 할 때는 그냥 마치 그냥 자기네들이 뭐 천생연분인 것처럼 많이 행동들을 해요. 그러면서 맨날 뭐 이불 속에서 야 우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,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정작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, 이 아내는요 상간남하고 했던 약속들을 많이 떠올렸대요.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같이 이혼해서 어디 도망이라도 가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, 이렇게 얘기했었답니다. 자, 이제 아내는요 이 상간남하고 그때 말했던 그 순간이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상간남을 찾아간 거죠. 근데 찾아갔더니 이 상간남이 욕이란 욕은 엄청 해대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.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. 가만 안 두겠다. 이러면서 쫓아버렸대요. 그 이후로요, 이 남편은요, 이 아내하고는 그냥 협의로 이혼을 했고, 그리고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. 그랬는데 그 상간남의 집안 사정이 어땠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, 정말 그 상간남의 아내도 이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더랍니다. 그것도 이 증거로 그 상간남이 진술서를 써줬대요. 몇 월 며칠 날 어디 모텔에 갔고 몇 월 며칠 날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진술서를 써가지고 그게 증거로 들어왔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. 아니 그렇게 나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자기 아내의 욕을 하고 정말 같이 못 살겠다라고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신을 해버리고 이 아내의 편에 서서 그런 진술서까지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소송 과정에서 보니까 그 상간남은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러자 이 아내가
아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엄청 억울하고 분통해했습니다. 자기 자신은 이혼을 했는데 상간남은 멀쩡히 이혼도 안 하고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결국 이혼한 자기만 바보가 돼버린 거죠. 그러면서 그때 그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어차피 자기 자신과 한창 만날 때 이혼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 자신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요, 이러한 경우 이런 약속을 백날 해도 이 약속 자체가 무효예요. 무효. 하나마나한 약속이란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불륜행위 자체가요, 불법 행위잖아요.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왜 법이 구제를 하면서 도와주냐고요. 애초에 그딴 짓 하지 말아라라고 법까지 정해놨는데 굳이 어기고 불륜행위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가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지는 않는 거죠. 아무튼 그 아내분은요, 이제 제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상간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더 분통을 터뜨렸어요.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일이냐, 그리고 어차피 믿지 못할 사람을 믿은 당신이 잘못이냐 아니면은 믿지 못하는 저 상간남이 잘못이냐, 이거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, 이렇게 따끔하게 제가 얘기는 했어요. 비록 저의 의뢰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 말을 한참 듣고 그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만약에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남편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다면 내 남편이 저를 받아줬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뭐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아내분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.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 후회를 하는 것이죠. 물론 뭐 불륜 행위를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맨 처음에 걸렸을 때 남편한테 당당하게 뻔뻔하게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인지 뭐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는 엄청 후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이제 이러한 분들 특징이요, 좋을 때는 정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. 어떠한 달콤한 얘기 다 해요. 그러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꿔버리죠. 마치 이분들은 그래요. 자기 자신이 정말로 몹쓸 배우자하고 살고 있어서 너무나 이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마치 상간자를 볼 때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. 결국 오늘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, 이 아내는요 사실상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상간남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아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상간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겠죠. 그러니까 애초에 믿으면 안 되는 상간자를 믿어놓고 나중에 뭐 배신이네 어쩌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불륜 행위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자기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대부분의 불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요 다들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 불륜 행위에 있어서 예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다 똑같습니다. 비슷해요.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불륜 행위를 하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이혼도 당하고 상간남 찾아갔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오갈 데 없어서 쓸쓸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느 아내가 생각이 나네요. 아무튼 이 불륜 행위를 하시는 분들 이러한 상황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결코 예외는 없어요. 이 상간자 절대로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다. 끝.